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체크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영국의 감세안을 다시 한번 철회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K government abolishes plan to cut tax on high earners in major U-turn. 네, 이번에 영국 쪽에서는 감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부분에서 이게 좀 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커지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대규모 감세 정책 중에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 45%를 폐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이 소득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이 폐지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영국발 금융위기가 커지고 있고 또 부자 감세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감세안으로 법인세 인상 백지화와 인지세 그리고 소득세 인하 방안 등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소득세 인하 방안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기서 부자들만 감세를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열흘 만에 철회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파운드화가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영국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일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고세율 폐지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를 봤을 때 환율이 1.12달러 선으로 전날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 가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 앞서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 최대 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이 부족해지고 있는 세수를 어떻게 올리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란이 일축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감세 규모는 450억 파운드로 약 한화로 72조 원 규모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가 차지하는 금액은 불과 20억 파운드로 약 3조 원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위기 자체에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에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일부 감세안을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다른 곳에서도 좀 압박을 받으면서 감세안 철회가 좀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유가가 또 간밤에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펙 플러스 측에서 어떻게 생산량 조절에 다시 나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유가도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Oil prices could soon return to $100 as OPEC Plus considers history cut, analysts say. 네,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이번에 이 유가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바로 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산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100만 배럴 이상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2020년 하루 1,000만 배럴 감산 결정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최소 50만 배럴에서 최대 150만 배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원유 감산 계획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를 돌이켜 봤을 때 이 고강도 긴축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유국들 쪽에서는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감산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 쪽에서는 국제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연내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에 이 6개월간 평균 10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전망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의 CIO인 댄 피커링의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든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이 끈적한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특히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과 8월 둔화세를 나타낸 것 자체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명목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주춤하면서 크게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소식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변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데요. AP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Europe faces unprecedented risk of gas shortage, IEA says. 네, 유럽 쪽에서는 또 어떠한 난관을 겪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IEA가 유럽이 가스 부족 사태로 인해 더 큰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이번 겨울 EU 국가들의 가스 공급량은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요. 한편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수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2일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들과 그리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인 RGB가 전날 개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선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지속을 하게 됨에 따라 유럽 쪽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서도 공급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쟁이 더 심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쪽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럽의 각국 쪽에서는 이제 대체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봤다시피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이 새롭게 본격 가동에 돌입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가리아를 비롯한 유럽 동남부 지역으로 가스를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80%가량 의존하던 불가리아를 비롯한 이 발칸반도 국가들도 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에 직격탄을 맞았던 이 독일 쪽에서도 첫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터미널 신축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당장 올 겨울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던 천연가스의 20%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발 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경제 지표도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제조업 PMI 어떻게 나왔나요? 네, 유로존 제조업 PMI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27개월 만에 가장 위축됐는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시면 48.4로 집계되면서 큰 폭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유로존의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S&P 글로벌의 분석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제조업 PMI 지수 자체도 조금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함께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비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